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보충 설명 11번째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충 설명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말고사에 관련된 그런 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의 공지사항으로도 나갈 것입니다만은 우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멀티 스레드, 다중 스레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다중 스레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뭐 다중 스레드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보충 설명 중에서 이제 공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 기말고사에 대해서 요령은 이제 어, 이번 6월 26일에 이제 금요일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아마 이제 학과에서 이제 전체 기말고사 그 시간이 이제 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이제 시험 치고, 시험 치는 요령은 이제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말고사 범위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7장까지 쳤죠.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8장 이후에 있는 그 강의 및 실습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이제 그 C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그 윈도우에 어떤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했고, 이번 학기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13장,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14장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실제 이제 14장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그 실습도 마찬가지로 13번까지가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12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실습 12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멀티 스레드 기능들이고, 그다음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우선순위 큐,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을 같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다 포함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그다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 각 섹션별로 문제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해서 그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섹션은 이제 문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30분 아니면 45분 형태로 편성이 될 것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섹션과 뒤에 있는 섹션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일단 기본 기능들을 구현해서 이제 시험하는 것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능을 그 다음 섹션에서 다시 이제 불러서 쓰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단계적으로 잘 구현들이 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섹션별로 강의 포털에 강의 자료,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 그 탭에 문제가 제공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그다음 이제 결과물 업로딩 할 때는 이제 과제 탭을 사용하게 되고, 과제 탭에 보면은 이제 실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지연 제출을 이제 과제 탭에서는 막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메일로 받았더니 좀 혼란스럽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이제 그 과제 그 제출 탭에다가 지연 제출 허용으로 해서 이제 그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제출은 할 수 있는데 30분까지는, 근데 이제 해당되는 시간까지는 감점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제출이 돼도 10분 단위로 끊어서 20%씩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출 시간이 딱 지나고 그 다음에 10분까지는 20% 감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0분을 초과해서 또 20분까지는 40% 감점, 그 다음에 이제 20분을 초과해서 30분까지는 이제 60%가 감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시험을 그 칠 때 속성상 뭐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그럴 일이
섭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비신사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이제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학생들끼리 막 답을 주고받고 아니면 뭐 같이 협의해서 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 쪽에 대한 그 감점을 철저하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특히나 이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 검사를 더욱더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만약에 표절이 됐다라고 판명이 되게 되면은 누가 원본인지 누가 사본인지 따지지 않고 둘 다 0점 처리하고 학과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최근에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괜히 또 오해받지 마시고 그 시험을 이제 자기 본인의 어떤 이제 실력으로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나 질의응답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제가 이제 다시 또 하게 되니까 그거 잘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섹션별로 그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쪽 공지사항을 참조를 하시고,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 6월 26일 오후 2시부터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동안 기말고사가 있고 섹션별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잘 좀 메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잘 좀 챙겨서 뭐 착오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할 때 이메일로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과제 제출란에서 이제 제출을 받게 되고, 지연 시간이 지연 해당되는 시간이 이제 그 지연이 돼도 제출은 되는데 감점 처리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보충 설명으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뭐 우리 정보통신공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전공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다중 스레드입니다. 사실 이제 다른 학과에서는 이 C 프로그램을 배울 때 다중 스레드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는 또 이 다중 스레드를 모르면 정보통신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한다라고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가 어떤 정보를 상대방으로 보내고 상대방 정보를 내가 받는 이 기능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마치 뭐 옛날에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부 쓰고 있는 워키토키를 들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뭐 들으면서 상대방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내가 직접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벽돌폰처럼 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워키토키를 들고 통화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머무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멀티 스레드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멀티 스레드를 우리가 이제 잘 구성하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 체제나 여러 가지 이제 다중 처리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 인베리드 시스템에서도 아니면 이제 뭐 네트워크나 컴퓨터 네트워크나 데이터 통신에서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서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탄탄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스레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프로세스와 스레드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가 되죠. 설계하고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이렇게 실행 코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실행 코드가 하드디스크에 이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이제 불러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때 이제 실행을 할 때 바로 이제 그 상태가 가만히 보면은 운영 체제가
실제 실행 코드를 읽어서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어서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제 장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준비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당 실행할 때 한 4GB 정도씩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주고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필요한 그런 이제 지역 변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스택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할 때 만약에 이제 그 동적 메모리 할당들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메모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힙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이 될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해줍니다. 바로 요 상태가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정의하기를 프로그램이 수행 중인 상태, 즉 실행 중인 상태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개별적으로 메모리가 할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실행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초기화가 된 그 데이터 영역, 초기화 되지 않은 이제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동적으로 할당하게 되는 그런 메모리 블록들, 이게 힙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함수가 호출이 돼 가지고 실행이 될 때 그때 사용이 되는 이제 메모리 스택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준비가 돼 주면은 바로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고 바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멀티태스킹이 되죠. 태스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데스크탑 PC를 사용할 때 그때 안에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거 보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수가 이미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키보드 입력을 기다렸다가 처리해 주는 것도 있고 프린트 출력하는 걸 이제 처리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보면은 뭐 USB나 이런 외장 메모리들을 관장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시스템 내부에 이제 메인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동작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제 각각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다중 처리가 되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CPU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CPU를 여러 개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계속 이제 그 나누어지면서 한 짧은 시간 동안에는 어떤 A라는 게 실행되다. 그다음 B가 실행되고 C가 실행되고 D가 실행되고 그다음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될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걸 우리가 뽑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보통 이제 이때 이제 일정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0.1초 정도씩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바꿔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개가 동시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CPU 자체가 그 내부에 또 보면 멀티 코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코어가 있죠. 그래서 그 코어가 각각을 이제 동시에 이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코어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다시 쪼개 보면은 이제 그 자체가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마다 이렇게 이제 서로 교체가 돼 가면서 여러 개가 이제 병렬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이게 다중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이미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프로세스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업무들을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병렬 처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작은 단위의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스레드가 원래 실오락이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오락이 하나가 쭉 있는 것처럼 작은 단위의 일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그 일이 병렬로 진행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하면은 이제 그 프로세스 내에 실행되는 흐름을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들은 각각의 어떤 이제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코드와 데이터,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레드들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또 관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자체가 또 개별적으로 또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레드를 위한 이제 스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는 이제 굉장히 고속 그 저장 장치죠. 그 메모리, 일종의 고속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스레드에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또 한 단계 성장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스레드를 배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이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이 배운다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스레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태스크를 병렬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이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특히나 정보통신인 경우에는 꼭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양방향 동시 전송이 지원이 되는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응용 자체가 바로 멀티 스레드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풀 듀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보내고 동시에 상대방의 걸 받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걸 양방향 풀 듀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제 스마트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내 귀에 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얼굴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면서 동시에 상대방 얼굴도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촬영돼 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되어 오고 내가 들고 있는 화면에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스마트폰이라고 하게 되면 음성에 대한 송신 수신, 그 다음에 영상에 대한 송신 수신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동시에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 태스킹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멀티태스킹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제 멀티 스레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고 잘 구현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워키토키 세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멀티 스레드를 잘 다룰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세대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어느 쪽으로 이제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이제 다중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아마 콜센터라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콜센터에 이제 뭐 119도 마찬가지고 114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제 사건이 하나 이렇게 이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접수가 되면은 그 자체를 접수하는 쪽이 이제 있고요. 그 접수가 딱 이제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이제 번호가, 사건 번호가 이제 달라붙으면서 거기에 그 다음번에 이제 그 사건 자체를 꼭 접수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처리를 해도 그게 계속 그 정보가 누적이 돼 나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벤트, 즉 사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좀 이렇게 모델링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 발생되면 접수하고 등록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등록된 이벤트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이제 부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수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하고 있는 중에 또 더 시급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이제 높은 걸 먼저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주변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멀티 스레드 또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제 구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머신 러닝 기계 학습 쪽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기계 학습 안에 있는 딥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 안에도 다중 처리가 이제 기능들이 일어나고 실제 이제 그런 기계 학습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특별한 그 CPU들 우리가 보통 GPU라 그러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코어들이 이제 들어서 다중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다중 처리, 멀티태스킹 같은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양방향 동신 전송하기 위한 텍스트 트위터를 이제 기능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기능 블록 다이그램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의 쪽에 있는 이제 설명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게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이제 화상 전화기 양방향 화상 전화기고 이때 보면 이제 마이크와 그 다음에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네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송신 쪽에 있는 음성 송신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음성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통신을 우리가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이걸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 이렇게 전달되어 오면 이걸 이제 그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이 전달되어 오면은 이렇게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해주고 이게 이제 양쪽 방향으로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멀티 스레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중간에 뭐 버퍼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직접 구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스레드를 그러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번 13장에서 그 스레드를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이제 실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관련된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 표에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강의에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begin thread ex라는 이 함수를 씁니다. 그 함수 내부에서는 다시 이제 create thread를 호출하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한 2년 전까지는 여기 create thread를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보안 쪽에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begin thread ex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erminate thread도 이전에 이제 한 2년 전까지는 이 부분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end thread ex를 쓰죠. 여기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이 바뀐 부분들을 이제 수업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계속 이제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 둘 차이는 할당된 자원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 쪽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도중에 그 이제 어떤 자원을 할당을 받게 되면 항상 그 자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납 기능 자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는 그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그냥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셧다운 되는 것들이 있죠. 한 뭐 15년 전에는 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 역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보면 멍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문제가 해결이 됐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을 거의 볼 수 없는데 한 15년 전쯤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할당된 자원을 제대로 반납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때 그 시스템 자원을 누구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해결들을
하고 훨씬 더 이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 강의 자료를 좀 참조를 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우리가 그 스레드를 하나를 생성할 때 그 함수를 이제 호출할 때 쓰는 것이 바로 begin thread ex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시킬 때 있는 부분들이 end thread ex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우리가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제 6개의 인수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보면은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택 사이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스레드로 동작하게 되는 그 함수의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달하게 되는 인수를 이런 이제 스트럭처, 그 구조체로 만들어 가지고 구조체 포인트로 전달을 하게 되죠. 이 부분들은 나중에 오럴 테스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인수를 곧바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스레드 함수 안에 인수를 직접 전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구조체로 만들어서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일종의 call by point 개념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에 관련된 이제 플래그나 그 다음에 스레드 주소, 이건 이제 나중에 스레드가 생성되고 난 뒤에 그 주소를 반환시켜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함수 파라미터는 밑에 있는 것이고, 요 중에 우리가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는 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에 전달하게 되는 인수, 그 파라미터 아니면 아규먼트의 그 구조체 변수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항목들에 관련된 부분들 강의 자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수, 아규먼트를 구조체 변수로 만들어서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을 이제 thread parameter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스레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는 인수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바로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스레드 함수가 되겠는데요. 스레드로 이제 동작하게 되는 그 함수를 선언하는 이제 그 프로토타입을 보면은, 함수 원형을 보면은 일반적인 함수 원형하고 좀 모습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래 함수가 있고,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가 LP void. LP void는 이게 이제 void point라는 뜻입니다. void가 비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포인터 중에서 void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된 어떤 이제 구조체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void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그 구조체로 형 변환시켜서 사용하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 파라미터 포인트를 받아서 항상 우리가 정의했던 그 thread 파라미터 구조체의 포인트로 형 변환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되는 그 thread 함수에 전달되는 인수가 일반적인 함수의 인수 전달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기 반환형 return type도 보면은 unsigned underbar std caller로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함수의 return type하고는 좀 다르죠. 보통 일반적인 이제 경우에는 뭐 이게 인티저나 더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unsigned 그 다음에 std call이라는 이런 반환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체가 이제 바로 핸들러를 이제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레드 자체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처리를 할 때 그 핸들러를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레드 자체가 함수의 구성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 스레드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뭔가 하여튼 실행이 될 때 나타나는 거 보면 맨 처음에 인수를 전달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정의한 아니면 이 스레드가 정의한 그 구조체의 자료형으로 형 변환을 하죠. 포인터 형 변환하고, 그걸 바로 이제 p thread parameter 포인트가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 이제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 thread parameter
구조체 내부에 우리가 속성을 포함을 시켜놨던 그 각각의 항목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쓰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뭐 이 스레드를 이제 종료시키게 되는 terminate flag도 이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정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내부에서 동작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제 어떤 반복문 형태로 구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그 뭐 조건 자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스레드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료에서 제가 만들었던 그 예제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이벤트 처리하는 좀 복잡한 것까지를 여러 가지를 예를 이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실행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실행이 종료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end thread ex를 이용을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빠져나가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일부러 end thread ex를 썼던 이유가, 지금 혹시나 이제 이 스레드 내부에서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시스템 자원이 있으면 그 자체를 반환하고 종료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스레드 함수로 파라미터 전달할 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스레드 파라미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이제 구성해서 그 스레드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스레드끼리 이제 사용하는 공유되는 그 큐에 대한 정보, 그다음 크리티컬 섹션 이 부분에 정보만 가지고 있고, 여기는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을 정보들을 함께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출력 파일에 대한 파일 포인터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보면은 이제 뭐 그 스레드가 이제 실행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 추가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전체가 구조체이고, 이 전체 구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변수가 하나 이제 잡히게 되고, 그 변수의 포인트를 스레드 생성할 때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간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유 자원들을 쓰게 되죠. Q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이제 그 확장성이 있는 배열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기본 자료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택도 배웠고 큐를 배웠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우선순위 큐도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정의 큐를 이제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임시로 이제 도착한 것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하나씩 추출해서 추가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바로 이제 공유, 쉐어드 리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리소스, 공유된 자원인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계구역이었죠. 크리티컬 섹션. 혹시 여러분들 그 제가 임계구역 설명할 때 예를 뭘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공부하고 계실 테니까 뭐 이게 이제 다들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좀 뭐 그 좀 더 쉬운 그런 예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을 때 문 잠그고 들어가서 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 잠그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제 일을 보고 있는 도중에 다른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민망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완전히 다 볼 때까지는 다른 그 프로세스나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지 못하게 이제 막아 놓는 이런 이제 장치들을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임계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된 그런 이제 일을 처리하는 구간에 있어서는 이 일을 처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끝날 때까지 다른 쪽에서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임계구역이고, 여기 이제 제가 그 설명할 때 이제 임계구역의 예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를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계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가 다 제대로 완성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중간에 일을 처리하는 도중에 다른 게 끼어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뭔가가 이제 정보가 잘못 꼬여 가지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한번 일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쪽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도 바로 이제 이런 그 크리티컬 섹션을 구성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구성할 때는 이제 소위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만들어 두고, 이 변수 자체는 이제 동적으로 또 내부에 생성해서 정보들을 이제 담아 놓게 됩니다. 다음에 이 크리티컬 섹션을 가져다가 이제 enter critical section 해서 여기 이제 그 임계 구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일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leave critical section에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이게 enter critical section부터 leave critical section까지 요 사이 구간에서는 다른 어떤 이제 스레드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일을 다 끝낼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개념들이고, 여러분들이 멀티 스레드를 이제 다룰 때는 항상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 자체를 이제 뭐 C 프로그램에서 다중 처리 또는 이제 멀티 프로세스를 멀티 스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표시하는 이제 변수 자체가 이제 바로 variable이 준비가 이제 되는 것이 바로 initialize critical section. 그 다음에 이제 임계구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부분들이 enter critical section. 그 다음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걸 빠져나간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leave critical section이고, 그럼 요 사이 구간에서는 이제 임계구역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ritical section 표시하는 이제 변수를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이 자체도 동적으로 할당을 받기 때문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함수가 delete critical section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멀티 스레드가 왜 필요한지, 멀티 스레드를 생성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 멀티 스레드를 생성할 때 인수는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다음 종료는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스레드를 소멸을 시킬 때, 이게 이제 강제 소멸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자기가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자원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강제 종료는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료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그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사용하던 그 자원들을 전부 다 반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뭐 C를 배워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꼭 좀 이거는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얘들은 여러분들이 뭐 강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미 한번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찬히 다시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종료할 때 하는 방법들이 메인에서 이제 스레드 생성해 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종료를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강제 종료를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특이하게 정말 이제 시스템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것이고, 대부분 하는 방법들이 이제 무한대 시간 infinite라고 infinitive 또는 이제 infinite로 이렇게 선언해서 종료가 될 때까지, 스스로 종료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시간 제약을 둬 가지고 그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이제 종료를 강제 종료를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권장하는 것은 바로 wait for single object 해서 infinite로 해서 무한대로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 다 이제 사용했던 이제 자원들 반환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다음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레드에 대해 가지고 예제들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만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 세 개의 스레드, 그러니까 메인, 그 다음에 스레드 A, 스레드 B, 이 세 개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각각이 자기가 메인은 M을 출력하고 A는 A를 출력하고 스레드 B는
A, B를 출력하게 하겠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죽박죽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이제 보면은 A는 A 출력하고 M은 M 출력하고 B는 B 출력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B 출력하다가 갑자기 A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A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B와 M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 그러니까 한 줄을 다 출력할 때까지는 다른 쪽에서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턴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사용하는 예가 있었죠. 세마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수기라는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왜 기차역에 가면은 앞차가 지나가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그 뒷차가 기차가 진입해서 추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제 그 부분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 차가 진행할 수 있으면 이제 내려놨다가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진행하지 못하면 이게 빨간 깃발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진입 못하게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전부 LED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파란색이면은 차가 진입할 수 있고 빨간색이면은 기차가 그 다음 기차가 이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런 이제 기능들로 구성되는 게 바로 이제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세마포 기능들을 턴 순서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뭐 A가 끝나고 나면 B가 실행되게 만들어주고 그 순서를 미리 이제 알려주는 거죠. B가 끝나고 나면 M이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고 M이 끝나면 다시 A가 실행되게 만들고 그랬는데 A, B, M, A, B, M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실행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다 했었고, 한 가지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 하셔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부분들을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크리티컬 섹션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턴을 쓰고 안 쓰고의 어떤 차이점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죠. 뭐 시간 관계상 이걸 이제 일일이 다시 또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뭐 부분들은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스레드를 여러 개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공유되는 자원들, 큐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큐를 거쳐 가지고 하나의 스레드가 생성한 정보를 넘겨받아서 임시 대기시켰다가 다음 스레드가 뽑아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멀티미디어 그 화상 전화할 때도 보면은 이제 입력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버퍼에 저장했다가 그다음 일정 크기대로 잘라서 이제 전송하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마찬가지 이제 개념으로 볼 수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쉐어드 큐를 구현하는 방법들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 서큘러 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형 큐라고 했는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 프라이어리티 큐가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선순위 큐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 이미 이제 배웠고 구현하는 방법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 순서가 이제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업무 중에서 이벤트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걸 뽑아 가지고 처리를 해 나가는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인서트 할 때는 왜 업힙 버블링, 하나 뽑아가는 remove min 할 때는 이제 down hip bubbling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이미 구현하셨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지난주 실습, 이번 주 실습, 다음 주 실습이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그 내용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뭐 소스 코드는 좀 생략을 또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고려한
이벤트 처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상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흉내를 내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벤트가 생성되면 생성된 이벤트를 여기 이제 그 프라이빗 큐에다 집어넣어 주죠. 근데 프라이빗 큐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가 이제 그 추가가 되면은 항상 그 맨 끝 위치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비교해서 부모와 비교해서 이제 우선순위가 자기가 더 높으면 이제 자리 바꿈하고, 이게 맨 위에 있는 그 루트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차례대로 다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항목 중에서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이 루트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emove midness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루트에 있는 걸 하나 뽑아 나가서 처리하게 되고, 그럼 루트에 있는 걸 이제 뽑아 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루트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다운힙 버블링을 하죠. 여기는 업힙 버블링, 다운힙 버블링 구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 이제 강의 내용에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이제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이제 참조를 하셔가지고 구현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습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역대 또 기말고사에 잘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잘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세부적인 이제 코드를 다시 이제 설명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멀티 스레드를 디버깅을 할 때 요령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이제 멀티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고 이제 디버깅을 해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스레드가 실행이 되다가 중간에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다른 스레드로 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 안에 하나의 태스크만 있는 스레드만 있는 이런 이제 구조의 디버깅 하던가 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누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디버거 탭에 들어가면은 윈도우가 있고 윈도우 밑에 가면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스레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해당되는 줄을 클릭하면은 그 부분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버깅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이 스레드 구조를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디버깅 하는 것들을 꼭 좀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기말고사 때 아마 이 부분들이 그 디버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 두시고, 정보통신에서는 이걸 이제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생성되는 스레드에 어떻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 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종료를 시키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그 스레드들이 하나의 어떤 자원을 공유했을 때 그 쉐어드 리소스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항상 이제 그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호목 13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호목 13인 경우에는 실제 구현하는 것들은 이제 실습 쪽에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는 것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의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실제 이게 이제 이 임계구역 자체가 설정되지 않으면 낭패가 되는 예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스레드 생성과 실행을 위한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스레드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구조체로 만들고 구조체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주소를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스레드 생성할 때.
그게 이제 일반 함 소출에서 인수 전달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반 함수인 경우에는 뭐 구조체 변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나열해서 이제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 스레드 생성할 때는 항상 구조체 변수를 만들어서 보내도록 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멀티스레드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상태 출력하는 함수는 이번 이제 실습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파라미터, 스레드 파라미터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이제 파악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의 항목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항목 자체에 대해서 각각의 스레드가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한 업무 그 처리 결과들을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해 놓게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메인에서 불러가지고 일정한 어떤 이제 라운드 개념으로 일정한 어떤 시간 간격마다 한 번씩 출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적으로 할당된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Circular FIFO 에서 InQ하고 DQ 함수 기본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실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인트나 인덱스의 값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q dq 기능 자체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어떤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실제 그 내부에 있는 그 구성이 어떻게 변환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요령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priority queue에서 이게 이제 그 우선순위가 높은 이벤트가 우선적으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힙 자체를 이제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는 우리가 complete binary tree, 완전 이진 트리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자체를 찬찬히 설명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서트 할 때 이제 업 힙 버블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리무브 민 할 때 다운 힙 버블링이 일어나는 거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해서, 항상 프라이어티 큐 안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게 루트에가 있고, 나머지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그 완전 이딘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잘 좀 구분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뭐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습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오럴 테스트도 뭐 거의 같은 그런 이제 요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실습 내용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럴 테스트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 이제 앞에 있는 홈워크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워낙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현도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디버깅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질문, 멀티 스레드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 그러니까 스레드 생성하고 이제 실행시킬 때 그때 파라미터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riority queue 내부적으로 있는 거, 뭐 실제 이제 홈워크하고 동일하니까 홈워크 이 오럴 테스트 잘 준비해서 홈워크로 그대로 좀 보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잘 이해를 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강조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꼭 좀 필요하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립니다. 왜냐? 우리가 정보통신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전공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멀티 스레드, 다중 스레드 구조로 일어나게 되는 거 다시 한번 좀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이번 주에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는데요. 다음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에 바로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제 기반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자료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 참조 구조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연결형 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그 항목으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하시고 실습하고 있는 멀티 스레드를 다음 주에 실습으로 또 사용합니다. 근데 그 이제 내부에 들어가 있는 그 큐를 구현하는 방법이 우선순위 큐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제 바로 연결형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큐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이제 기능은 동일하고요. 단지 내부에 우리가 공유 자원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구현하는 방법을 서로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니까 이번 주에 멀티스레드 잘 만드시고, 멀티스레드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번 이제 13장의 강의에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멀티스레드의 다중 스레드의 예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없는 거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실습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따로 지금 채팅으로 올라온 이제 질문은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이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현하다가 이제 어떤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질의응답으로 꼭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습 담당하는 이제 황현동 선생님이 좀 보충 설명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공지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내용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그 금요일에 이렇게 면대면으로 해서 검사를 맞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 검사를 직접 대면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있던데, 이 성적이 그 실습에 관련된 성적이 50%밖에 안 나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시간에 마무리를 못했으면 이제 금요일에 저녁 시간까지 따로 잡아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감점 처리하면서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 시간 안에 꼭 좀 잘 이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학기의 수업을 과목을 듣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단순히 성적 하나 받는 걸로, 몇 학점 받는 걸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관련된 이런 이제 과목들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실력으로 이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뭐 선택 과목 하나 이렇게 이제 듣고 학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 다음 과목에도 이제 기반이 되고, 아니면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도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말 실력을 잘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고, 한 1시간 정도 이제 끝났네요. 지금까지 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빨리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검사 맡을 거 실습들 잘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